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수천 개의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낸다. 미국 목사 로버트 슐러의 말입니다. 명나라 학자 원황은 아들에게 요범 사원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3가지 방법이 실려 있어요. 첫째는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해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이를테면 공부할 때 책상에 엎드리지 않기와 같은 식입니다. 하근기를 위한 방법이죠. 여기서 근기란 사람의 자질, 그릇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과관계를 곰곰이 따져보는 겁니다. 책상에 엎드리면 연필로 끄적거리는 자세가 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도 쉽게 온다.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늘 그렇게 공부한다면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전력 질주하는 자세로 몰입하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게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중근기를 위한 방법입니다. 셋째는 밝디 밝은 하나의 생각으로 마음을 꽉 채우는 겁니다. 태양이 뜨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이 충만하면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은 나쁜 습관들은 저절로 흥미가 떨어지고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의욕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저절로 허리가 고추서고 어깨가 펴지죠. 이것이 상근기를 위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생각들을 일일이 금지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온 존재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365공 비타민, 나쁜 습관을 고치는 400년 된 비결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이런 서문으로 시작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싱어가 1999년에 지난 2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직접 끄적였던 회고입니다. (12km) 상공에 떠있는 6인승 자가용 제트기는 홀로 앉아있기에 아주 평화로운 곳이다. 나는 자연스레 명상에 빠져들었고 마음은 매우 고요해졌다. 눈을 뜨자 맨 처음 내가 숲으로 들어가서 홀로 명상을 하던 시절에 비하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확연히 실감되었다. 나는 여전히 그때와 같은 숲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나 혼자 살던 그곳은 거대한 요가 공동체로 성장했고 나는 삶이 조화를 부려 만들어낸 상장 기업체의 CEO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알겠다. 이토록 커다란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모든 삶의 경험들이 홀로 명상에 매진하던 몇 년간의 세월만큼이나 나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흘려보내어 아우게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했던 것처럼 삶의 세찬 흐름이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주고 있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저항을 실천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유명한 CEO를 만나 그가 제시한 수십억 달러짜리 합병안을 논의하기 위해 텍사스로 날아가고 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책을 만나곤 합니다. 사실 책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바꾸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든 혹은 크든 다만 그 정도가 크냐 작으냐일 뿐이죠.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의약품처럼 우리에게 강한 효과를 즉각 미치는 것도 있고 매일 먹는 밥이나 비타민, 양파즙처럼 효과를 미치는지 아닌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요컨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눈으로 읽는 모든 책들도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책을 접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약을 입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다른 분들로부터 인생의 약을 잘 추천받지 않는 편이에요.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책 사는 돈은 거의 아끼지 않는 편이라서 관심이 가는 책은 일단 사두고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보내주시는 책만 해도 꼭꼭 씹어 삼킬 수 없는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3주쯤 전인가요? 친구가 책을 추천해 주었어요.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의 김수영 작가인데 가만 생각을 되짚어 보니까 이 친구가 제게 책을 추천해 준 것이 처음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떤 명상가가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받아들였더니 세속적으로도 성공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다. 말만 들어도 끌리더라고요. 명상, 성공,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균형. 수영 작가가 책을 읽다가 제 생각이 났다면서 카톡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즈음의 일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요일까지 기억하냐면요. 대화를 마친 후에 네이버에서 책 정보를 찾아보았고 다음날 바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 다음날이 금요일이었는데 회사에서 오후 4시에 일찍 끝나는 날이었던 덕분에 영등포역에 있는 교보문고에 재고 확인을 하고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방금 산 책을 읽으며 영등포에서 집까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신도림에서 집까지 개천을 따라 걸어갔더니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운동 삼아 책을 읽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이 책을 다 읽고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역시 명상과 성공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균형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친구에게 알라딘에서 책을 주문해서 보내주었죠. 성공한 명상가의 이야기인데 네 생각이 났다. 그냥 읽어봐라 하고요. 이렇게 불빛이 번쩍이는 책을 또 오랜만에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관심 분야라서 더 그렇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 와, 우리네 삶이 이렇게도 펼쳐질 수 있구나.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아등바등 살아온 것이 잘못된 전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나누어 드렸던 책들 있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자제력이라던가 바로 직전에 나누어 드린 부의 비밀이라던가 혹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장자, 그런 책들이 떠올랐어요. 이를테면 자제력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왔더랬습니다.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체질이라는 표현이요. 기억하시는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사를 대한다. 바로 그런 태도,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마이클 싱어가 보여주는 삶의 기적에서 역시 똑같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정말 기적적으로요.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싱어가 누군지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써있네요. 평범한 대학원생에서 대학 교수, 건축업자, 프로그래머, 전미의 의료 전산화를 이끈 CEO, 대규모 영성 공동체의 리더, 뉴욕타임즈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작가까지 맨몸으로 성공의 끝까지 가본 한 명상가의 진짜 스토리.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던 마이클 싱어가 20년 뒤에 자가용 비행기까지 타고 다니는 손꼽히는 IT 기업의 CEO가 될 정도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의 말에 따르면 어느 것 하나
의도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추구했던 게 아니었죠. 그냥 마이클 싱어는 삶을 믿고 삶을 신뢰하고 삶이 시키는 일, 삶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참고로 마이클 싱어는 47년생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55년생이니까 거기보다 8살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마이클 싱어의 이 책 될 일은 된다를 나눠드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될 일은 된다. 원제는 이겁니다. 서렌더 익스페리먼트. 서렌더는 항복하다 라는 뜻이고 익스페리먼트는 실험이죠. 삶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항복하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원제가 훨씬 멋있는데요. 서점에 가면 전략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스킬을 가르쳐주는 경제 경영서, 자기계발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히 반대편에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소박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 명상, 에세이도 많죠. 하지만 그 둘을 완전히 조화시키면서도, 즉 엄청나게 많은 일을 성공적이고 기적적으로 해내면서도 명상가, 요가 수행자로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는 흔치 않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은 짧게 시작하는 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의 진짜 저자는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로 쓰게끔 만들 정도로 강렬하고 매혹적인 사건의 흐름을 읽어낸 것은 다름 아니라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의 위대함을 기억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는 내가 펜을 들고 글로 써야 했다. 바로 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삶은 이 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사람들을 꼭 필요한 시점에 보내주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삶은 무변광대해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주는 자그만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이다. 그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설키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산물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내 앞에 놓인 것들이 그 모든 창조력들이 지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보다 마음의 생각에 우선권을 준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개가 이런 식이다. 오늘은 캠핑을 가기로 했으니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까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생각에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인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매사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살면 삶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우리가 늘 삶과 맛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벌어지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전혀 힘이 없지는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의지력이라는 선물이 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러저러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리고 그 기대에 발맞춰서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음과 가슴과 육신의 힘을 동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개인의 의지 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현실 간의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 전쟁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느긋해지는 반면에 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개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맞아 떨어질 때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부단히 몸부림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 두어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절로 거대한 나무가 되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다. 이 중에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런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휘두르려 덤벼든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삶에 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과연 어떠할까?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날까? 아니면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의미가 우리의 일상 속에도 강림할까? 내가 인생을 통해 벌인 한 놀라운 실험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다. 마음속에 목표를 지어놓고 현실의 대안을 지어내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는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내맡기는 게 나을까? 이 실험은 속세를 떠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다. 더 나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맡기기 실험, Surrender Experiment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 그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내 삶은 산산조각 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나를 인도했다. 이것은 그 여정에 관한 책이다. 누군가가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맡기기란 절대로 의지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자로 삼아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힘에 자신의 의지를 맞췄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책 될 일은 된다의 맨 뒷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Life knows better. 삶이 더 잘 안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애써 얻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첫 시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